다음은 인덱스 주요 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인덱스 내외부를 구성하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인덱스 설계 시에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인덱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라스틱서치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요. 엘라스틱서치 자체는 사실 스키마리스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서 실제로 인덱스를 생성하지 않고 데이터를 쉽게 저장하고 조회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 하시거나 토익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운영하시는 환경에서는 실제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제대로 설정하고 정해진 설정으로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인덱스 설정 및 생성은 사실 REST API로도 할 수 있고요. 설정에는 크게 세팅하고 매핑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설정 부분은 앞서 인덱스란 무엇인가에서 설명드렸던 인덱스의 프라이머리 샤도수, 리프레시 주기 설정, 그리고 인덱스의 전반적인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매핑 부분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제 스키마로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를 지정하고 데이터 타입 등 여러 가지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예시 보여드린 거에는 이름, 나이, 성별을 저장하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명령이고요. 샤도수는 3개, 레플리카는 1개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정 부분이고요. 설정은 인덱스 설계 시에 중요한 샤도수를 설정할 수 있고요. 운영 환경에서는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드시 설계된 수의 프라이머리 샤도수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생성 후에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샤도수는 설정해서 자유로운 불가능한 스태틱 설정하고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다이나믹 설정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샤도수는 한번 설정하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반드시 고려를 잘해서 설정해야 하고요. 이제 세그먼트를 생성하는 주기, 이제 리프레시 주기 설정 같은 거는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운영하시면서 변경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검색 품질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형태소 분석기 설정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형태소 분석기라고 하는 애널라이저는 이제 단어를 텀이라는 단위로 분리 가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예정이긴 한데 실제 검색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분석하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애널라이저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캐릭터 필터, 토크나이저, 토큰 필터로 구성되게 됩니다. 다음 예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용자 정의 애널라이저를 설정하는 부분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요. 캐릭터 필터, 토크나이저, 토큰 필터를 구성하시는데 캐릭터 필터 같은 경우에는 0개 이상 구성하실 수 있고 토크나이저는 반드시 하나만 구성하셔야 되고요. 토큰 필터는 이제 이 단어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예를 들면 로어케이스, 소문자로 다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건데요. 예시를 보면 실제로 세팅 부분에 저희가 설정하는 부분 예를 보여드린 거고 각각 캐릭터 필터, 토크나이저, 필터를 정의하고 어떤 애널라이저라고 여기서 텍스트 애널라이저라고 정의했는데 정의해서 설정해 두셔야지 실제 매핑 부분에서 특정 필드에 매칭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애널라이저 부분을 간단하게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 매핑입니다. 인덱스 설정할 때 제일 오래 걸리고 중요한 부분이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차 계속 설명드리지만 운영하시는 환경에서는 설계할 때 이제 저장할 그리고 색인할 데이터를 지정하고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애널라이저도 각 필드별로 설정할 수 있고요. 웹핑 부분에서 엘라스틱서치에서 제공하는 여러 설정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 색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매핑 부분은 사실 동적하고 명시적 매핑이 있는데 운영 환경에서는 반드시 명시적인 매핑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동적 매핑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엘라스틱서치가 이제 스키마리스일 수 있는 이유이고요. 인덱스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저희가 데이터를 색인을 요청하게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판별해서 매핑 정보를 생성해주게 되고요. 실제 데이터가
스키마리스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무작정 집어넣게 되면 엘라스틱서치에서 자동으로 매핑 정보를 만들어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당연하지만 실제로 요청 데이터를 판단하고 자동으로 생성해주기 때문에 포괄적인 데이터로 매핑을 해주게 되고요. 예를 들면 숫자 타입은 가장 큰 롱 타입으로 저장이 되게 되고, 문자열은 텍스트와 키워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저장할 수 있는 멀티필드로 설정하면 되게 됩니다. 인덱스를 미리 세팅과 매핑으로 설정하고 해당 인덱스의 데이터를 삽입하더라도 이제 정의되지 않은 필드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추가되면서 생성되게 되는데, 여기 중간에 표기된 다이나믹 옵션이 이제 true로 설정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정하지 않은 타입이 오면 새로 또 생성해서 저장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운영 환경에서는 빨갛게 표시된 스트릭트로 설정을 하셔서 내가 실제 설정한 매핑 설정 외에 다른 데이터가 색인되는 건 반드시 방지하도록 하셔야 하게 됩니다. 다이나믹한 옵션, 다이나믹하게 사용할 수 있게 다이나믹 템플릿 같은 것도 제공하긴 하지만 오늘 주제는 운영 환경에서 실제 설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시에는 반드시 이 부분들을 하시면 안 되고 명시적인 매핑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명시적 매핑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색인될 데이터를 수동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데이터 자료형을 우리가 저장할 데이터마다 정의하고 해주셔야 되고, 필드별로 그러니까 애널라이저 설정도 할 수 있고, 여기 예로 보여드린 null value라고 해서 값을 채우지 않아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특정 어떤 데이터가 되게 저장되게 할 수 있는 옵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명시적 매핑을 할 때 각 필드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필드 종류와 대략 어떤 게 있는지, 자주 사용되는 필드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덱스에서 인덱스 설정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필드들 나열을 해드렸고요. 문자열, 숫자, 날짜 이런 것도 많이 쓰실 텐데 특히 숫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범위에 따라서 타입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숫자 범위에 따라서 지정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장한 데이터 사이즈를 절약하실 수 있게 되고요. 위치 정보, 계층, 멀티필드 이런 것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 여러 가지 타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각각의 필드마다 적용할 수 있는 여러 파라미터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파라미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이나믹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운영 환경에서는 반드시 스트릭트 옵션을 주셔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저장하려고 했던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저장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언더바 소스 옵션은 원본 데이터를 저장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옵션이고요. 실제 검색 결과는 색인된 데이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엘라스틱서치 내부에 굳이 저장하지 않아도 되는 원본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는 펄스를 주셔가지고 원본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고 검색에 사용되는 색인 데이터만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펄스로 두시게 되면 공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엘라스틱서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조회할 때 이 성능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본이 저장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언더바 소스를 펄스로 주셔서 그 데이터는 원본 저장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noms라는 옵션은 노멀라이제이션의 효자인데요. 엘라스틱서치에서는 이제 검색에 대한 결과를 내부에 이제 점수 계산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코어링하고 스코어링이 높은 순서로 결과를 제공해 주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색인할 때 인버티드 인덱스 외에도 여러 정보를 저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교화 데이터를 색인할 때 저장할지 말지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코어링이 필요 없고, 예를 들면 단순히 검색 결과가 날짜 순으로만 정렬되어 있는 서비스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해당 파일을 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색인 사이즈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언더바 소스하고 noms 옵션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자주 사용되는 필드 중에 계층 필드에는 오브젝트와 네스티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용에 따라서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의 데이터를 유저의 데이터가 이제 퍼스트와 라스트라는 이름 따로 속성이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저장할 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할 때와 네스티드 타입으로 저장될 때가 실제로 저장된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속성별로 정확한 값을 조회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네스티드 타입으로 저장하셔야 되고요. 만약 그게 필요 없고 각각 필드가 지금 이쪽 왼쪽에 보여드리는 오브젝트 타입처럼 배열로 저장돼서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네스티드 타입이 아닌 오브젝트 타입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네스티드 타입을 사용하시게 되면 조회하실 때 네스티드 타입을 조회하기 위한 쿼리를 사용하셔야 되긴 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 두 부분 캐치 필드 사용하실 때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멀티 필드인데요. 우리가 오른쪽에 CT라는 부분에 뉴욕이라는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만약에 멀티 필드를 구성해 놓으면 텍스트 타입으로도 저장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타입으로도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텍스트 타입은 애널라이저가 적용이 돼서 단어를 이제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그 단어 저장된 단어가 그대로 검색돼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꼭 키워드 타입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필드가 형태소 분석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다국어 처리를 위해서 처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 텍스트 타입으로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원본 그대로도 검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멀티필드를 구성해서 텍스트와 키워드를 구성하실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다수의 어널라이저를 적용하실 때도 텍스트 타입으로 여러 가지 필드 그 속성을 주셔가지고 애널라이저 뭐 한국어, 중국어, 뭐 영어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실제로 하나에다 저장을 하는데 CT라고 하는 데다 뉴욕을 저장해도 각각 뭐 적용된 어널라이저마다 처리가 다르게 해서 검색하실 수 있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덱스 템플릿입니다. 매번 세팅과 매핑 정보를 설정하시는 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인덱스 템플릿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일별로 생성되는 로그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뒤에 숫자 일별 기록 일별만 달라지는 인덱스를 생성하게 되실 텐데 옆에 보여드린 것처럼 인덱스 패턴즈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는 액세스 로그라고 되어 있으니까 액세스-로그-로 생성되는 인덱스는 이 설정하고 매핑 정보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에서는 인덱스가 특정 크기로 유지되고 일정 크기가 넘어가지 않게 이제 계속 구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템플릿을 이용해서 그때마다 인덱스를 새로 생성할 때 동일한 설정들이 적용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에서는 인덱스 템플릿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세팅 부분 그리고 매핑 부분 미리 정해놓고 이게 적용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릴 ILM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반드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기능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인덱스 템플릿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또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컴포넌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인덱스 템플릿을 만들 때 조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애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마다 설정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컴포넌트 템플릿으로 자주 사용하는 상조정의 애널라이저를 구성해 놓고 인덱스 템플릿을 만드실 때 컴포넌트 템플릿을 연결시켜서 여기 보시면 컴포즈 오브라고 하는 부분에 만들어 놓은 컴포넌트 템플릿을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실제 회사에서 어떤 필드는 우리는 꼭 들어가야 되고 시간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인덱스 템플릿을 만들 때마다 넣는 게 좀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템플릿을 구성해 놓고 인덱스 템플릿을 만들 때마다 추가해서 사용하시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공통값이 이제 덮어 씌워진다는 거고요. 우선순위는 인덱스 템플릿이 가장 높고 이 컴포즈 오브에 지정하시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템플릿이 있을 텐데 가장 마지막에 우선순위를 높게 가져가는 거고 제일 큰 우선순위는 인덱스 템플릿이다.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인덱스 실제 설정하는 부분, 매핑하는 부분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인덱스 생명주기 관리와 이제
데이터 모델링하는 방법, 사이징하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입니다.